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부터 봅시다. 그 별이 어떻게 탄생하냐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성운에서부터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의 성운에서 동시 탄생한다.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 쭉쭉쭉 들어가요. 첫 번째, 이 성운 자체가 빅뱅 초기 성운이 아니야. 이 빅뱅 초기 성운이 아니다. 왜냐? 빅뱅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 가스밖에 못 만들잖아. 근데 지금 우리 태양계를 보면은 심지어 태양에도 칼슘이 있어. 지금 칼슘과 나트륨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구성하는 성운이 빅뱅 초기 성운이 아니고 그 어떤 별의 잔해가 모인 거라고. 별의 잔해가 모이는 거다. 즉 우리 이전에 이 근처에 별이 크게 하나 있었다. 그게 터져서 죽은 다음에 그 녀석이 다시 뭉쳐야지만 우리 지구의 성분을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별의 잔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맞다. 왜? 뭐 철 이상의 원소가 발견된다. 철 이상의 원소가 발견된다. 뭐 헬륨부터 철까지도 나오고 헬륨 이후의 원소랑 헬륨 이후의 원소. 원래 이 헬륨부터 철까지가 별이 만들 수 있는 그 마지막 선인 거 알아? 철 이상의 원소는 혹시 들어가는 거야? 초신성 폭발하면서 별이 죽을 때 만들어지거든. 그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우리 지구에 있다고. 그리고 금, 은, 또는 뭐 우라늄 이런 것들 다 그 초신성 폭발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태양 10배 되는 질량의 별이 우리 지구 근처에 있었고 그게 터졌고 그게 터진 게 한참 지나고 모여갖고 다시 만들어진 거야. 어마어마한 연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성운 형성 얘기했고요. 다음에 이 성운이 수축을 한단 말이야.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야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은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 어떤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그 운동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죠. 무슨 뜻이냐? 이만한 성운이 이렇게 수축하잖아. 그럼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지금 가까이 왔단 말이야. 그럼 지구로 따지면 이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거든. 그 운동 에너지 빨라지지. 그 빨라진 게 결국은 열 에너지로 볼 수 있다는 거지. 활발해지잖아. 그 활발해진 분자 운동의 에너지가 결국 열 에너지라는 거야. 열 에너지가 되고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빛을 방출한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그 원시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시별. 저 중력 수축 에너지로 별을 그 빛이 나면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중력 수축이 딱 성운이 있으면 성운 중심에서만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좀 밀도가 진한 거, 막 여기가 밀도 진하거나 여기 근처로 막 수축할 수 있고 여기가 밀도 끝나다 여기 쪽으로 수축할 수 있거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원시별은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의 성운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생성된다는 표현. 이거 가. 앉아있어. 이 카메라 너무 찍히잖아. 하하하. 빛이 방출되면 여러 원시별이다. 그 중에서 좀 메인이 되는 애는 온도가 쭉 더 올라가.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중력 수축으로 계속 수축하게 되면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거든.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별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얘는 그 수소를 이제 핵융합할 수 있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방출할 수가 있고 이때부터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해서 별이 되는 거야. 진짜 별. 이때부터 별을 들어가는 거야. 원시별이 아니고 진짜 별. 중력 수축에 의해서 빛을 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빵 하고서 이제 1000만 켈빈이 저게 1000만 켈빈이 되면은 빵 하면서 주계열성이 될 수 있다. 거기 1000만 켈빈 이상한 거다 체크하세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 별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이 탄생한 거고 밑에 보면 별의 특징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별의 특징이 그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수소 핵융합은 4개 수소 가지고 헬륨 만드는 거야. 이때 빛과 열이 뭘 통해서 나와? 질량이 감소하는 게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지.
이거를 그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E는 mc 제곱 질량이 그럼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된다.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준 1000만 켈빈 되면은 4개의 수소, 요거부터 체크하자. 4개의 수소가 헬륨과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의 원리가 뭐라고? 감소한 질량의 에너지 방출을 여기다 체크. 이때 쓰이는 식이 E는 mc 제곱이고 이거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표현 써.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요거 좀 체크해 봅시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저 값을 기반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2번 별의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소 헬륨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리 알려준 거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감소하는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거 실제 수치를 보여주는 책이 고 2때 나와. 그러니까 슬쩍 구경만 시켜줄게. 고 2가 되겠냐? 저게 얼만큼 방출되는지가 소개가 한번 돼요. 어디 소개되지? 글씨가 너무 작아 안 보여. 있다. 자, 수소 4개의 질량, 반응적 총 질량 이렇게 나오지? 6.745 곱하기 10-27승. 이제 이 유효 숫자 표현하는 거 이해 갈 거야. 자릿수랑 숫자 부분 따로 표현하는데 숫자 부분 표현할 때 꼭 앞에 한 자리만 표현한다는 거. 이 과학에서 무조건 쓰는 표현이라고. 근데 이게 뒤가 되니까 헬륨 되니까 6.6954로 바뀌지. 7456에서 6954로 바뀌었단 말이지. 감소했잖아. 감소한 만큼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그걸 이제 E는 mc 제곱이라고 실제 대입한 거야 이걸. 질량이 이만큼 감소했고 C가 이제 기체 성능이거든. 30만 km/s. 그것까지 대입해갖고 계산하는 것까지. 이거 계산하는 시험은 신인에서 나왔었어. 신인에서 이 숫자를 주고서 요 숫자 주고 그다음에 요 숫자 주고 이런 거 기반으로 하고 계산하라고 나왔었어. 넌 이따 수업할 때 할게. 넌 할 줄 알아야 돼. 저런 식으로 계산하더라. 한 번만 보면 근데 흉내 낼 수 있어. 안 해보면 또 처음 보면 오버고 할 수 있는데 저런 식이야. 별거 없잖아. 질량 차이를 이는 MC 제곱이라 집어넣은 것 뿐이야. 이때 제대학교 같은 경우 C의 값도 줬어. 막. C의 값도 줬어. 질량 값도 소수점 법이 tus다. 애들이 지옥에서 이거는 안 나와. 다음 별의 크기. 별은 이 기체잖아 기체. 별이 기체지. 그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막 방출되고 있잖아. 그럼 열 에너지 때문에 기체는 기본적으로 팽창해야 돼. 전자레인지에다가 빵 봉지 돌려갖고 데펴봐. 빵빵해지지. 그 기체가 온도 가열되면 팽창할 힘이 있단 말이지. 근데 태양이 지금 팽창하고 있니? 안 하지. 크게 유지되잖아. 크기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야?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더라 이거야.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 둘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유지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별의 크기가 유지된다. 알아봐. 빨간색 힘을 우리가 기체 압력이라고 해. 노란색 힘을 그 중력 수축이라고 표현하고 이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유지된다. 이거를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해요. 어떤 정의가? 정역학적 평형.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밑에 요것만 체크하면 돼. 어디였지? 내부 압력과 이 중력이 같은 상태. 이 기체 압력,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 요거를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자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관계. 별의 특징은 봤어? 두 개.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되냐? 수소 핵융합.
1000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으로 방출된다. 특히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감소된 에너지만큼 감소된 질량만큼 에너지 방출된다. 두 번째, 크기가 유지되는 원리는 기체 압력으로 밀어내려는 힘과 중력으로 수축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기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이게 나중에 깨져. 지금 태양이 정력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지?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 얘 이제 뭐밖에 못해? 수축밖에 못해. 그럼 쪼그라든다 어떻게 하니? 쪼그라들다가 갑자기 이제 그 중심에 모아놨던 헬륨이 이제 타기 시작해. 공이 하나 더 붙어. 지금 1000만 켈빈이면 수소 태울 수 있지. 헬륨 태우려면 1억 켈빈이 필요하거든. 수축해야 1억에 도달해. 1억에 도달하면 푹 퍼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와? 지구까지 와. 그게 지구의 진짜 끝이야. 그럼 한 45억 년 정도 남았어요. 45억 년 후면은 태양이 팽창을 시작할 것이고 저 정력학적 평형이 깨지면서 태양이 팽창하게 되고 팽창하면 지구 크기까지 도달한다. 이거는 이제 인류가 막을 수 없는 지구 종말이야. 그때 뭐 다른 데로 가다가 과학이 발달해서 46억 년, 야 지금 단 몇백 년 동안 엄청 바뀌잖아. 이거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완전 바뀐 거 아니야 과학 기술이? 증기가 생기기부터. 넌 내 속도 치고 있고 나 풀어. 쟤내 속도. 너 왜 거기 그렇게 있는데 이거 해? 증기기관부터 시작해서 급속히 발달해서 지금 AI까지 도입돼서 더 발달할 거야. 왜냐면 이제 인간이 이 프로그램을 안 짜도 되거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넌 AI가, 이건 좀 딴소리예요. AI가 이거 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킨 게 뭔지 아냐? 1순위로 시킨 거. 그게 그거야.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다고. 왜? 그렇게 해서 지가 지를 다시 프로그램을 하는 거야. 자기의 보안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자기를 보안하는 코드를 써.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 인간이 그래서 개인의 코드를 짜줄 필요가 없고 우리는 검수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버전업이 되게 빨리 되는 거대. 얘는 무섭다. 우리 시대에 뭐가 일어나긴 하겠죠. 됐어. 자, 별이 지나고 원소의 생성 바뀌고 그 주계열성이 이제 됐다고 하는 거야. 주계열성이 되고부터 무슨 과정을 겪냐? 주계열성이 되고부터는 무슨 과정을 겪냐? 첫 번째, 태양 정도 질량이에요. 지금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은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금 수소가 좀 헬륨만 되겠지? 이 헬륨을 합쳐갖고 탄소나 산소 만드는 반응, 탄소나 산소 만드는 반응에서 끝이야. 여기까지가 끝. 이게 태양 정도 질량이야. 이 이상으로 넘어가려면은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쭉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파이널이 철이거든. 철. 이 기준이 있어요. 이게 태양 정도 질량. 태양 정도라고 표현하면 되고 얘의 경우는 태양의 10배.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되면은 저 철까지 만날 수 있어요. 철까지. 이게 별 중심 핵에서 합성한다는 거야. 이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저기까지다. 근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터져야 돼 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별의 진화라고 이 별의 중심 핵에서 합성한다는 건 안 해. 이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저기까지가 끝이야. 그 중심핵 말고 초신성 폭발하면 이 다음이 이제 초신성 폭발이에요. 이 다음이 초신성 폭발하면 여기다 초신성 폭발. 지구 기준으로 마지막 원소가 우라늄이거든. 우라늄까지도 만들 수 있다. 철 이상의 원소를 만들 수 있다. 이건 별 중심핵에서 이거 초신성 폭발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든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봅시다. 내가 미술할 거니까 그냥 가볍게 봐봐. 그리고 외울 필요 없어. 단계. 자, 처음에 이게 가운데 그 애니메이션처럼 설명을 해볼게. 안에 이제 수소가 주로 있었잖아. 수소를 헬륨으로 막 바꾸는 반응이 일어나지. 그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 그럼 얘한테 남은 운명은 이제 뭐 바뀌었어? 중력 수축 바뀌었어. 그럼 얘가 수축만 한다. 이거 이제 중력 수축이라고 해.
헬륨만 남으면 중력 수축을 한다. 이게 이제 주기활성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야. 이제 핵융합 더 이상 못하고 이게 기체의 압력을 넣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만 하게 된다. 수축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원래 수소 핵융합을 못하던 요 바깥쪽 수소 껍질이 핵융합을 해버립니다. 얘가 천만에 도달하면서. 그래서 요 바깥쪽 껍질 이걸 수소 껍질이라고 해요. 수소 껍질에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지. 중심 핵이 아니고. 그럼 갑자기 열에너지가 공급될 거 아니야. 그 갑자기 공급되는 열에너지 때문에 바깥쪽이 쫙 팽창하고 확 팽창하고 이렇게. 얘 때문에. 이 바깥 껍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때문에 바깥쪽은 쭉 팽창을 하게 되고 안쪽은 지속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돼. 이렇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터닝 포인트. 수소 껍질이 핵융합하면 바깥쪽은 팽창해. 안쪽은 수축하고. 안쪽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한다. 바깥쪽은 팽창한다. 뭐가 일어날 때? 최초의 수소 껍질의 핵융합이 일어날 때. 이때 바깥쪽으로 막 팽창하면 열에너지 열원으로부터 멀어지지. 그러니까 별의 표면은 차가워. 그렇게 차갑진 않아. 근데 크기는 엄청 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표면은 차가운데 중심이 뜨겁겠지. 표면은 차가운데 엄청 팽창하는데 그걸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고.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바깥쪽은 이렇게 부풀어 있고 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바깥쪽이 이렇게 부풀어 있고 안쪽 핵은 헬륨 핵은 이렇게 수축한다. 이렇게. 헬륨 핵은 수축한 거고요. 바깥쪽은 팽창한 거고요. 그래서 크기는 엄청 큰데 이 바깥쪽이 붉게 물들어있다고. 빨갛고 온도가 안 높아서. 이걸 이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이 헬륨이 1억 켈빈에 도달할 수 있거든. 1억 켈빈에 도달하면 이 헬륨이 뭐로 바뀌어? 탄소, 산소. 요거 가지고 탄소와 산소를 핵융합하게 되는 거지. 이 헬륨을 핵융합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이렇게. 요 과정을 겪는 게 태양 정도. 요거 만들었지? 그럼 이제 끝났어. 요거 헬륨까지도 다 태운 거야, 이제. 다 태워갖고 뭐만 남아? 다 태워갖고 안에 이제 탄소와 산소가 남았어. 그럼 얘 이제 뭐만 하지? 수축만 하는 거야. 수축만 계속 하다 보면 이 바깥쪽에 있는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을 하면서 또 확 밀어내는 과정이거든. 밀어낼 때 이제는 바깥쪽과 안쪽 층이 분리돼. 바깥쪽과 안쪽 층이 완전히 분리돼버려. 바깥쪽과 안쪽이 완전히 분리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는 탄소로 된 하얀색 뜨거운 별이 돼. 이걸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해. 백색 외성. 바깥쪽에 이제 기체들은 확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 행성상 성운이 된다고 해. 성운이 된다고, 성운. 근데 행성상이라고 해, 행성상. 행성상 성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 떨거냐, 씨. 왜 이걸 눈치가 없어? 어떡하지? 붓기 꼈어. 이거 봐봐. 행성상 성운으로 쫙 퍼져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퍼지고 있는 모습의 성운이잖아. 성운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그냥 불규칙한 모양이야. 어느 정도로 불규칙하냐? 너무 모양이 희한해갖고 보니까 이 말머리랑 비슷하네? 말머리 성운. 하트 모양이랑 비슷해. 하트 성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정도야. 성운 모양 되게 특이한 거지. 근데 어디를 보니까 성운은 성운인데 동그래. 동그라니까 신기한 거야. 아니 성운이 어떻게 동그랗지? 별이 원래 동그랗잖아. 이 동그란 별에서 동시 빡 하고 출발하게 되면 그 성운 자체가 동그란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붙인 거야. 행성이 동그랗잖아. 행성처럼 동그란 모양이 나와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렇지? 원래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부작용이 흩어지기 때문에. 근데 성운이 만들어지는데 동그래? 그러면 이제 별에서 탈출하는. 그 원래 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팽창했을 때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진다. 그게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자. 수소 핵융합 가능하지? 4개가 헬륨 되는 거야. 괜찮아 이거? 그럼 이제 다 헬륨이 됐어. 다 헬륨이 되면 안은 수축하고 밖은 팽창한다고 그랬지. 이 안은 수축하고 밖은 팽창할 때 여기 뭘 하고 있어?
껍질에서 핵융합 하잖아. 여기다 체크해놔. 껍질에서 핵융합 한다고. 껍질에서 핵융합을 하면 바깥층과 안쪽층이 분리된다. 그러니까 안쪽은 수축, 안쪽은 수축, 바깥쪽은 팽창하는 구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안쪽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하지?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 읽어볼게요. 여기 중심부로 수축하여 온도 상승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깥층은 바깥의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 별은 팽창한다. 중심부로 수축하고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차갑게 식는다고. 그럼 빨갛고 그 큰 별이겠지. 그걸 이제 적색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축을 충분히 하면 몇 켈빈 됐을 때? 1억 켈빈 됐을 때 헬륨 핵융합 반응할 수 있다. 그럼 만드는 게 뭐야? 탄소와 산소가 만들자. 산소 까먹지 마. 산소만 놓고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것까지 다 태우면, 탄소, 산소까지 다 태우면 이게 수축만 남았지? 별의 바깥층은 그 껍질 부분 이거 타야 돼. 껍질 부분이 타면서 이제는 막 밀어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안쪽 층과 바깥쪽 층이 분리된다고. 그래서 바깥층은 팽창하다가 성운이 되고, 이걸 무슨 성운이라고 해? 행성상 성운. 요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요. 안쪽은 뭐가 돼? 탄소, 산소가 생성된 중심부, 이걸 백색 외상이라고 한다. 백색 외상. 이게 태양 정도 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이 갖는 진화 과정. 그럼 태양 이후가 되면 뭐해? 이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는 거야. 태양이 10배 이상이면 10배 이상이면 또 수축하다가 이제 탄소, 산소 가지고 다른 걸 만드는 걸 하겠지? 언제까지? 철 만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 그럼 할 때마다 얘가 크기가 좀 더 커질 거야. 그 열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체 압력이 더 세진다고. 다음 단계를 넘어갈수록 더 커지는 거야, 크기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초고성이라고 해요. 초고성. 거기 보면은 요 단계가 아까 주계열 성분인데, 주계열 성분에서 적색과 성분을 겪어서 행성상 성분을 분리해내고 안에만 남는 게 백색의 성분이지. 요 과정 방금 설명한 거고, 그 다음 과정은 이건 거야. 주계열 성에서 초고성. 훨씬 크다고. 태양 10배 되니까 훨씬 크고, 걔가 이제 마지막 철까지 만든 다음이 중요한 거야. 철까지 만들면 이제 뭐만 할 수 있어? 수축만 할 수 있지. 봐봐. 요 마지막 과정이 이 철이 됐어, 철. 계속 행룡합하면 철이 되는데, 물론 이게 껍질이 계속 이 껍질 형태로 돼 있고, 양파 마냥. 여기 그 형태가 나와 있죠? 여기서 또 철, 그다음에 황과 규소, 산소, 네온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못 봤어. 여기 딱 여기 뚫어놓고서 이 원소 보게 하는 문제는 나도 못 봤어. 중심부가 철이라는 건 좀 기억을 합시다. 중심부가 마지막에 이제 철이 되고, 철이 되면 얘한테 남은 게 이제 수축밖에 없는 거야. 수축을 계속해도 더 이상 이제 열을 방출시킬 끈적지가 없는 거지. 그럼 얘를 계속 수축해. 언제까지 수축하냐? 전자가 붕괴될 때까지. 뭔 소리냐면, 우리가 원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잖아. 근데 나란히 붙어있는 원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는 원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압력으로 수축만 해. 기호 수축으로 수축하면 얘가 이 빈 공간을 유지를 못하는 거야. 빈 공간을 유지를 못하고 핵에 가서 처박혀요. 원자가 붕괴됐다고 표현하거든. 이렇게 해서 원자가 붕괴되면 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이지. 양성자. 전자가 가서 양성자에 들러 붙어버린다고. 그럼 뭐가 돼? 중성자가 되겠지. 그래서 이 중심 부분이 요 바깥쪽이 갑자기 확 하고 사라지는 거야. 확 하고 사라지면서 이렇게 수축해버리는 거야. 붕괴되는 거야. 확 좁아지는 거야. 왜? 빈 공간이 사라지거든. 이 전자가 이 빈 공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압력에 못 이겨갖고 전자가 핵에 가서 들러붙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빈 공간이 싹 다 사라질 거 아니야. 이 빈 공간이 사라진다고. 그러면서 남은 핵은 뭐로만 있어? 철이 아니고 오로지 중성자로만 된
덩어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거야. 중성자별을 중심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수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수축하냐면 혹시 들어봤어? 원자가 있을 때 이 핵의 크기를 월드컵 경기장의 축구공 하나로 비유하잖아.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는 거야. 이만큼의 공간에서 축구공 크기로 확 수축된다, 중성자별은. 그럼 여기가 다 빈 공간이지. 이 빈 공간을 아니 지구조차도 아래 동굴이 있으면은 땅 붕괴되는 거 알지? 싱크홀. 땅 내부에 빈 공간이 있으면 붕괴되잖아. 지구만한 중력만 가져도 붕괴되는 타국에 이렇게 큰 중력을 갖고 있는 별이 가운데가 싹 사라진다고? 어떻게 되니? 붕괴되지. 그 붕괴될 때 얘네가 서로 충돌하면서 꽝 하고 합성되는 게 바로 초신성 폭발 과정이에요. 원래 알겠어? 중성자별이 만들어질 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왜? 빈 공간이 이제 무너지니까 별이 무너질 때 지름길이 충돌하면서 큰 에너지가 발생하면 그 발생하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초신성 폭발하고 별의 추가적인 합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미 아는 거 하나 얘기해줄게. 이제는 좀 우리가 아니까 또 핵을 중심으로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 배우잖아요. 에너지 준이. 바깥쪽이 있는 게 안쪽으로 떨어지면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방출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방출하지.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뭐가 빛이 세? 3번이 에너지가 센 거 알지? 근데 이 전자가 어디 가서 처박히는 거야? 핵이 가서 처박히는 거야. 에너지가 조금 방출되겠냐? 많이 방출되겠냐? 그것도 에너지 원인 거야. 초신성 폭발에 그 핵 합성이 일어날 때 철 이상부터 시작해서 우라늄까지 쭉 합성되는 과정에서 저것도 영향을 준다. 단순히 충돌해서 합성된다 뿐만 아니라 이 확 쏟아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합성하는 게 바로 철 이산염 원소가 된다. 그게 여기고요. 뒤에 중요한 거 붙여볼게요. 최종적으로 철까지 완성. 이거 이유 물어볼 수 있어요. 철까지만 생성자는 까닭을 만약에 적어야 그러면 철 원자에게 그냥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데 화학적으로 철이 제일 안정하고 나머지는 철보다 조금씩 불안정해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우리 화학 지식이 좀 작아서 됐고 마지막 철까지 완성되면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나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는 원리 내가 지금 얘기해 준 거야. 전자가 어디 가서 처박힌다고? 핵에 가서 처박힌다고. 전자가 핵에 있는 양성자에 가서 처박힌다고. 그럼 전부 다 뭐로 바뀌어? 중성자로 바뀌지.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중성자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올 중성자로 바뀐다. 이렇게 된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중성자별. 중성자별.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이제는 여기가 아니고 핵에 가서 들어오거든. 더 많은 그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게 생성된다. 올 중성자 아래 뭐라 적혀있는 전자가 핵에 가서 처박히는 거. 그걸 화살표로 표현하잖아. 전자가 핵에 가서 처박히면 이렇게 얘가 중성자니까 역시 여기서 이렇게 바꿀게요. 전자가 핵에 가서 처박히면 중성자로 바뀐다고? 전부 다 중성자로 바뀐다고. 그걸 우리가 중성자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원소들 좀 적혀있네. 수소 핵융합하면 헬륨, 헬륨 가지고 핵융합하면 탄소, 산소 여기까지 내가 외우라고 했어. 뒤로 쭉 가면 마지막에 철이잖아. 탄소 가지고 핵융합하면 산소, 네온, 마그네슘 만들 수 있고요. 또 그 여기 있는 산소 가지고 핵융합하면 황이랑 규소 만들 수 있고요. 이 규소 가지고 핵융합하면 철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거 의미 없어. 이게 이제 초신성 폭발의 장애인 거야. 똑같이 이걸 이제 행성상성운이라고 한다고.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하면서 동시에 방출하니까 똑같아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신기하다. 그럼 얘는 초신성 폭발하면 이렇게 불규칙적인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그 성운이 흩어지게 된다. 됐어요. 굳이 넘겨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이거까지 만약에 이번 주에 마무리된 다음에 숙제로 뒤에 있는 100문제를 또 주면 토하겠지. 근데 지금 시험이 3주밖에 안 남아서 해야 될 단어는 좀 4개인데 해야 시간이 3주밖에 안 남아서 일단 해. 빨리 마무리를 해야. 이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일단 잠깐 한번 끄자.